네, 연세대 언더우드의 하스학부 문화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체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연세대 언더우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꽤 소개가 많이 돼서 대치동에 있는 원장들도 이제 수시나 이럴 때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얼핏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얼핏. 그런데 제가 문화디자인 경영을 올해 이미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컨설팅으로 한번 트라이를 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컨설팅한 사례로 말도 안 되는 내신이지만 1 차가 통과됐던 사례들이 몇 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좀 '문화 디자인 경영 쪽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다.'라는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제가 상반기 때 진행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이 컨설팅의 큰 어떤 그림은 '해외고 학생들이 좀 진행을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세대 언더우드는 여러분들이 겁을 많이 내실 필요가 없는 게 예년에 비해서는 물론 최초합은 작년에 한 2.0 정도, 2.06 뭐 이 정도의 랭킹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부터는 4 배수 정도로 뽑게 되거든요. 1차 통과를 4 배수로 뽑게 되고 그리고 면접이 예상보다 어 응시율이 높진 않아요. 한 50% 쪼끔 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수능 최저도 50% 쪼끔밖에 쪼끔 넘게 예 그렇게밖에 예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 얘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하스 전공 군단을 쭉 보고 계십니다. 소개를 잠깐 해 드리면 일단 아시아학부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에 가장 내신이 좀 그래도 낮은 학과예요. 10 명밖에 뽑지 않지만. 되게 소수로 뽑긴 하지만 일단은 해볼 만한 학과다. 왜냐면 거의 2점대 후반도 저는 합격을 시켰고 최근에도 그런 추세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최초합이 2.9 정도의 랭킹이 됐고요. 대부분은 인제 아시아학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동북아에 대한 지식이 좀 포진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생기부에도 그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 디자인 경영과 정보 인터랙션 그리고 창의 기술 경영으로 구분되는 과거에는 이제 테크노 아트 학부라고 인제 불렀었는데 이 TAD 학과에 대한 이해가 디자인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포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융합사회과학부는 제가 국제학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소개하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제가 느낀 바로는 어쨌든 학부로 뽑게 되잖아요. 근데 학부로 뽑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전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특정 뭐 문화 디자인 경영이면 문화 디자인 경영, 정보 인터랙션 IID면 이쪽, 뭐 컴공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창의기술 경영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이런 지금 융합사회과학부를 비롯해서 ISSED를 비롯해서 뭐 이런 TAD라든가 ASED 각각의 요소들이 은연중에 좀 묻어나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연세대 문화 디자인 경영은요. 일단 학습 목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학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제 가르치고자 하는 게 3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문화와 미디어, 경영과 디자인 한 3 가지 문화, 경영, 디자인 요 3 가지 정도 거기에 미디어적인 요소가 살짝 끼어든 정도 요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세부적인 커리큘럼으로는 일단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그리고 여기에 연대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학적 능력이 기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기술로 이루어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사업가.
문화 제품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실무적인 지식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소비자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게 만드는 어떤 서비스업이나 제품을 얼마나 문화적인 요소를 잘 넣어서 어 경영적인 그 역량을 갖춘 실무적인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느냐. 요게 문화 디자인 경영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합격시켰던 그 핫스파트에, 대부분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요 문화 디자인 경영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주요 과목에서 보이는 이 커리큘럼을 대부분 따르고 있어요. 문화 디자인 경영 쪽에 그 기본적인 이론이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패션 트렌드라든가 혹은 디자인 혁신, 서비스 디자인이나 전략 마케팅 요런 것들이 은연중에 조금씩 드러났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자신의 진로를 적은 학생들도 좀 있었고, 세특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율진로 이론 파트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이 학생들도 있었고, 고학생들이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매 있어서 패션 MD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언더우드나 연대를 지원하시고자 하면 어떤 대학이든 다 중요하겠지만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브랜드의 깊이를 더하고 소비자와 이제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거, 요걸 주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이제 팁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문화 디자인 경영에서는 어 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항상 그 철학과 윤리입니다. 그리고 역사. 세 가지 요소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문화 디자인 경영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그 독서적인 탐독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콘텐츠가 다 비롯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학생도 사실은 이제 그 한류라는 타겟팅을 갖게 된 이유가, 이 친구가 거주하는 지역국의 특성이 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거주하는 지역국이 딱히 어떤 나라의 특별한 침입을 받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문화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인제 한류라는 그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많이 심도 깊게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럴 때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STP 전략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STP 전략을 통해서 이 친구 거주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한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한류 현황 지수, 한류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좀 해 봤어요.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본 거죠. 특히 이제 MZ 세대를 타겟팅으로 좀 잡았고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한류의 어떤 현재 인기와 대중화 정도, 그리고 성장 쇠퇴 정도를 봤을 때 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전하고 있었다.'라는 좀 평가가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용 행위자 분석 결과 이 친구의 거주국이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인도 뭐 이렇게 쭉 다양성과 인제 집중도가 높은 수준으로 따져 봤을 때 인제 한류 현황 지수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친구 거주국에서 꽤 높았어요. 72.1 점으로 조사 대상 9 개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해 볼 만한 콘텐츠다. 요걸로 컨설팅을 해야겠다.'라는 데 타겟팅을 좀 잡았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인제 '거의 한류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인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지역 국가인들의 80%가 넘는
인구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것을 타겟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학에 먹히겠다.'라는 현실 가능성을 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포지셔닝 전략을 몇 가지 세우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런 문화적인 콜라보입니다. 한류 선호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 힘을 부각하는 것과 또 한국과 지역국의 콜라보를 통해서 포지셔닝 전략을 활용했고요. 특히 MZ 세대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방식을 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소비할 때 가치관. 그리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서비스 매체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강점을 이용한 서비스 디자인을 지역의 사회 공헌,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포지셔닝 전략 요소는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그 MZ 세대들이 즐겨 듣는 그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저도 좀 그런 음악을 어 많이 공유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음악이나 공연이나 요런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사실 MZ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에 다른 나이 계층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지만 어떤 이런 토탈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제 한국의 아이돌 아티스트를 구성한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비즈니스 수업을 하면서 이런 한류 산업의 어떤 토탈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사업화시켰던 이런 요소들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공연 마케팅을 가지고 한번 상품화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일단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인제 책으로 접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이미 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공연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인제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좋았던 건 뭐냐면 공연 장소성을 활용한 이런 마케팅에 어떤 아이디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돌과 팬덤의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거를 영상화시켰다는 거, 미디어화시켰다는 거. 고게 인제 상품화됐다는 겁니다. 장소성과 팬덤의 미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제안한 거죠. 요거를 상품화된 전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색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테인먼트 경영이 마케팅 안에는 몇 가지가 쭉 있거든요. 공연 마케팅, 음악 마케팅, 뭐 다양하게 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뭐 현대카드의 대표적인 프로모션 전략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공감하시는 웹툰 콘텐츠 이런 것들도 어떤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매력적인 그런 스토리로 상품화되고 있지요. 이 친구는 여기 프로모션 전략, 음악 마케팅 전략의 어 하나의 메타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호 상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이용해서 기호 상품화하고 이것들을 MZ 세대를 맥락 소비를 이용해서 판매를 해 보자. 요렇게 전략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 상품이 포함된 이런 제품군은 경험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 유형을 말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콘텐츠 상품이 대표적인 경험제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화시킨 영화 같은 이 친구가 제작한 미디어 영화 상품, 그것을 아이돌과 같이 한번 경험을 해 보는 요런 서비스 마케팅을 펼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으로 인해서 타겟팅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거는 문화적 가치 창출입니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돌과 팬덤층이 만나는 교류하는 과정,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요것들을 데이터 기반에서 또 분석을 하는 과정, 요런 과정을 이 친구는 거쳤다는 거예요.
관객을 데이터하고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고 소셜 미디어를 분석하는, 그래서 요러한 그 경영 마케팅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 세부 시장 세분화 과정을 반드시 거쳤다는 게 또 저의 눈에 세 번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공연 티켓 판매 데이터나 웹사이트 트래픽, 또 소셜 미디어 반응이라든가 뭐 온라인 커뮤니티 요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게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음 요런 것들을 예상한 워크숍을 또 마련을 했어요. 실제 워크숍을 마련했고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마케팅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것인지, 좀 속된 말로 얼마나 돈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측 차원의 그러한 그 워크숍을 예측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구체화되게 기승전결을 맞췄다는 느낌이 좀 줬어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이런 그 한류 트렌드 문화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좀 정확한 활동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제 이런 공연물 브랜딩은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거, 뭐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지금도 좀 외국에서 인기 있었지만 몇 년 전에 난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이었거든요. 하나의 공연 자체를 브랜딩화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 친구의 활동에서 가장 크게 좀 이용했던 건 팬덤이었습니다, 팬덤. 우리가 인제 어떤 가수나 음원에 대한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이용자를 뭐라 그래? 팬덤이라고 얘기하죠. 팬들. 그래서 보통 마케팅 현장에서는 이런 "충성적인 소비자가 한 20%, 수익의 80%를 창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적인 소비자를 일컫는 말을 보통 팬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획득된 미디어를 활용했다. 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요걸 상품화시켰고 돈이 되게끔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제 획득된 마케팅을, 그 음악 마케팅에서는 이런 획득된 마케팅을 보통은 언드 미디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언드 미디어. 그래서 보통 팬들의 자발적인 뭐 소셜 미디어에 게시글을 막 쓴다든가, 그리고 블로거나 유튜버들의 어떤 콘텐츠 소개, 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언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컨설팅한 친구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조합이 돼 있었고, 이거를 실제로 본인이 인스타나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홍보 도구로 활용도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 학교에 사실 이제 공연 마케팅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학과 전공을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요런 기회가 있다면 보통은 이제 영어 과목에서 요런 공연 쪽으로 작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수행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럴 때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고 안에서도 이렇게 공연 마케팅 쪽으로 할 수 있는 학과들이 좀 있어요. 문창과라든가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연 예술의 어떤 그 창조와 수용이 결합된 현장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상품이 이제 공연 자체의 상품성 이외의 소비 경험으로서 포괄적인 상품 제공이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생기부를 세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카드 프로모션 전략이 여기에 굉장히 좀 부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대카드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디자인을 굉장히 교묘하게 융합을 해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마다 인제 벌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브랜딩에 좋은 예시가 됐는데, 단순한 이제 이벤트의 나열이 아닌
인제 이 현대카드가 책을 내게 되면서 현대카드 철학이라는 말이 좀 나올 정도거든요. 고객에게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라 문화라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어때? 현대카드 한번 써 봐야 되겠다.'라는 장기적인 어떤 그 숨겨진 잠재적인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전략을 되게 잘 세웠다. 문화와 디자인을 핵심 가치로 또 삼았다. 어떻게? 카드 자체의 디자인의 요소를 삼아서 단계별로 고객들이 이런 저런 카드를 썼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디자인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금융회사지만 금융회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문화와 디자인과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마케팅이 성공적인 그런 요인으로 예 비춰지게 됐던 거죠. 근데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슈퍼 콘서트 이런 거가 가장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비욘세, 스티비 언더, 뭐 폴 맥카트니, 다양 콜드플레이 최근에 왔었죠. 이런 여러 가지 거물급 아티스트를 꾸준히 유치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특히 인제 현대카드 고객 대상으로 티켓을 선예매함으로써 할인 등의 인제 요소들을 준다는 거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 카드 쓰면 이런 혜택이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 카드 사용을 더 느리고 신규 발급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카드를 긁어서 결국은 이런 그 슈퍼 그 거물급의 그런 가수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카드를 썼다는 소비했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그 소비재를 그 경험자를 제대로 아주 저렴하게, 아니 저렴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혜택을 받고 이용했다.' 이런 느낌을 이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닌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청동에 가면은 저는 여기 좀 자주 갔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통 가본 기억이 없는데 현대카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책이 쫙 깔려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 디자인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뭐 디자인, 여행, 음악, 뭐 요리, 과학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를 이용하려면 현대카드를 사용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고 있다는 거죠. 독특한 큐레이션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 이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의 옆에 보면 이제 강연 같은 것도 있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함청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컬처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브랜드의 친밀도를 높인다라는 핵심 전략이 제대로 먹힌 회사가 바로 현대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대중적인 공연부터 이런 실험적인 예술,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같은 어떤 전시까지 폭넓은 영역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제 고객 대상에 특별한 이런 혜택도 주고 또는 온 오프라인의 어떤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이 디자인과 경영을 조합해서 결국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꾸준하게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이 학과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아.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인제 보통 MZ 세대들이 웹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음. 실제로 여러분들 웹툰 중에서 좀 많이 보신 게 뭐 어떤 거가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외모 지상주의 요런 것들도 있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반영한 외모 차별이라는 민감한 어떤 사회 문제를 가지고 판타지적인 설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외모 지상주의나, 여러분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도 나왔었던 스위트홈 요런 것들도 해당되죠.
스위트홈은 저도 1 편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 좀 신선하고 굉장히 독창적인 크리처를 갖고 있죠. 인간의 어떤 욕망, 그리고 기괴하고 독특한 그런 크리처들이 그 시각적인 어떤 충격을 선사하고 몰입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그 안에서 인제 숨막히는 긴장감, 예측 불허의 전개, 왜 아파트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생존 스토리가 굉장히 좀 흥미롭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웹툰으로 먼저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웹툰 콘텐츠는 굉장히 한계 비용이 낮다는 거. 왜 한계의 비용이 서비스에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의 어떤 범위라든가 레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웹툰은 이런 낮은 한계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출판만 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원가가 물리적인 요소의 영향을 굉장히 낮게 받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초기 웹툰 원고 만드는 데 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원가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웹툰 산업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그 스위트 홈처럼 그 성공적인 어떤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영화화, 애니메이션화, 게임화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되게 독특한 세계관과 스토리텔링들이 많은 어떤 굿즈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용자의 경험, 어 인터페이스 이런 거의 디자인이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웹툰 콘텐츠와 같이. 왜냐면은 그 안에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미디어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미디어들이 이런 사용자의 경험, UX, UI 디자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어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이라든가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서양화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홍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되고 생활기록부가 여기에 충분히 좀 반영만 돼 있다면 한번 같이 지원해 보라고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반하는 것은 이러한 그 스토리텔링들이 얼마나 다양한 세특과 진로에 반영돼서 창작시켜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어떤 인문학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좀 관통하는 요소들이 생기부에 좀 깔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의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과 같이 맞물린다면 언더우드에 최적화된 그런 그 생기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국민대 AI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최근에는 이런 웹툰 제작이 AI 기술에 의해서 특별한 효과음이나 생성 배경이라든가 배경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되게 높은 어떤 그런 생산성을 보이는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도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국민대 AI 디자인 학과를 통해서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텍스트화 시켜 놨고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실은 그 서양학과 학생도 지도를 해 보고 디자인과 학생도 지도를 해 봤는데, 지금은 이런 비실기 나 실기, 그러니까 실기를 하지 않는 비실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사실 좀 찾아보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고3 학생들이 새롭게 생활기록부들을 세팅해야 될 경우, 혹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세팅해야 될 경우에, 혹은 고려대 포트폴리오를 만들 경우에 요런 요소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같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문화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합격시켰던 요소들을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올해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쪼끔 조심스러웠지만 최대한 보여 드리려고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요것들이 인제 그 한양대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가 요런 콘텐츠 학과로도 좀 지원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